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나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약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닌 하나의 방식일 뿐이란 걸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큰일에도 덤덤히 대처하고 여러 고난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는 모습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에게 너무 맞아서인지, 아님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셔서 그런 건지 너무 우울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의지가 적어 항상 죽고 싶었으며 상처도 너무 잘 받고 남들은 가볍게 넘길 만한 것들을 저는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이 삶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형에게 매 맞으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지만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가장 큰 죄악인 듯 말했기에 그것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우울함이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통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했고 그것은 저의 머릿속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5년간 지속된 형의 폭력이 끝났음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문에 대한 해결을 위해 친구를 가지지 않았던 제가 친구도 사귀어보고 학업도 열심히 해보고 책도 1년에 100권씩 읽어가며 나름대로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만 딱히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괴로운 건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래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른들 또한 명쾌한 해답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만을 얘기했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에서는 제 의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괴로워서 미치겠는데 다른 이들은 그런 의문을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가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때론 친구들도 진정한 친구들로 느껴지지 않고 혼자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삶에 대한 의문은 저를 점점 깊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고통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넘어지면 금세 툭툭 털고 일어났지만 저는 넘어지면 넘어진 채로 눈물을 흘리며 왜 나는 넘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싫었고 때문에 오는 고통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냐며 울고 화내며 세상을 원망하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자책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에게 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강연을 들은 뒤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학생의 얼굴을 보고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그 대안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안에서 국토종주와 여러 프로젝트를 하며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마냥 희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저에게 너무 좋은 상황이었지만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부정을 선택하고 저의 못난 모습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 탓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나처럼 안 망설이고 꾸준히 해야 할 것들을 잘 해낸 듯한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그때는 스스로를 절대 칭찬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해도 계속된 자책만을 했습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감 있게 해야 할 일을 해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자신을 욕했기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 다른 애들보다 우월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남을 질투하는 자신이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을 항상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는 제가 미웠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 제가 동경하는 모습을 롤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단순함이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는 친구 중 정말 단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해야 한다면 했습니다. 의문도 없었고
그 과정이 괴로워도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왜? 라는 의문으로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운동하고 그 친구의 말투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가며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물론 완벽히 똑같아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이상을 눈앞에 두며 따라하다 보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왜?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 이전보다는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친구를 따라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졸업하고도 그 친구의 행적을 쫓았고 저는 그 친구를 따라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의 이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던 사실을 제가 어쩌다 알게 되었고 저는 제가 동경하던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웃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소속사의 대표가 연습생을 성추행한 사건 같다며 재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추행을 저지른 상사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 하던 날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저 피곤한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모습에 저의 이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혐오로 돌아섰습니다. 너무 단순한 탓에 남의 일은 재미가 있냐 없냐로 나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제가 쫓던 이상은 결국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많던 저에게 단순함은 좋은 요소가 될 줄 알았지만 그건 그거대로 단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맞는 옷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생각이 깊어집니다. 운동을 한다 해도 내가 이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이 괴로움을 참을 가치가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친구를 따라 하려 해도 저는 이미 저의 방식이 굳어진 탓에 오히려 행동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편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뉴질랜드 이후로 저의 나약함은 더욱 심해져 공황장애를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직장을 취직하고 나서는 대인기피증을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설명하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지만 저는 남들이 상처를 주는 족족 다 받고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을 이상도 없고 희망도 없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노가 가득 차 정신병에 피부까지 망가져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저 왜?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 마주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함, 즉 강인함이라는 이상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저의 고통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삶을 사는데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정답지가 있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면서 결국 내가 해야 하는 건 고통의 해방만을 바라며 안 고통스러워 보이는 인간처럼 되려는 것이 아닌 고통을 벗어나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을 바라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제 인생에서 걱정만 안겨주던 끊임없는 왜? 라는 질문은 어느 순간 통찰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혔던 과거의 행동들과 의문들을 다시 떠올리며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사건들을 마주하고 나는 왜 거기서 괴로움을 느꼈는지 생각한 끝에 나의 괴로움을 만든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되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호전되고 20년 만에 우울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 나약했던 나였기에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의문을 가지는 습관이 결국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무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나약함이 남들과 다른 무기가 되어준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건 나약함과 강인함은 삶을 사는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은 나약한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강인한 사람은 강인한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닌 방식의 차이입니다. 단순함으로 세상의 고통을 물리친 제 친구의 방식과 고통에 대한 의문을 계속 파고들며 결국 그것을 극복한 제 방식은 그저 다를 뿐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세상에 강한 것만이 살아남으면 몸집이 크고 강인한 맹수만이 지구상에 살아나갔겠지만, 저희 인간이 지능으로서 그 나약함을 이겨냈듯이 나약함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제 과거를 돌아보자면 나약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스스로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에 아파했지만 그로써 남들보다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나약함을 비관함으로써 장점은 퇴색되고 괴롭기만 했던 것이죠.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나약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없으시다면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들보다 나약한 건 죄가 아니고 오히려 나약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이죠.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 차 있는 걸 보고 물이 반이나 있다와 반밖에 없다로 생각이 나눠지듯 세상의 모든 면엔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순간 어떠한 가능성도 볼 수 없는 것이겠죠. 때문에 자신이 나약하든 강인하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정하고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니까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